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독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저희가 그 지난 영상에서 2025년 고덕국제 신도시 1월에 최신 영상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해창리에 있는 이 유보지, 이 8만 평에 대해서 이 고덕국제 신도시 개발 초기에 원안에는 KTX 경기 남부역사를 만들겠다 라는 자료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거에 대한 특집으로 한번 방송을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예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주제로 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이제 전문가세요. 이 옆에 계신 분이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이제 나오셔서 그때 냉면도 한번 드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먹는 거 외에도 이 철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패널로 한번 모시고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평택 경제적 자유. 네, 경자스쿨이라고 합니다. 네, 평택에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다가 아직까지도 찾고 계신 고덕 캘리포니아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유보지라고 했는데 유보지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가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지금 계획을 유보했다는 뜻이고요. 과거에는 그 유보지 8만 평 자리에 경기 남부 역사가 확정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아직은 그런 이제 땅인데, 여기가 사실은 이제 지난 정권 때 용도가 정해질 뻔했어요. 그때 이제 누구나 집이라는, 그렇죠.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오기로 이제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확정 발표까지 나왔었는데, 국토부 특위였던가요? 네. 민주당 특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때 난리가 났었죠. 원래는 난리 이제 났죠. 역사를 세우기로 했는데, 이제 누구나 집이 들어오면은 역사는 이제 물 건너 가는 거니까 그래, 네. 주택 공급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특보가 나갔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과거에 이 고덕국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런 환경업체라고 하죠. 네. 환경업체가 있었는데 불법으로 이 신도시 내에 성토를 하고 그렇죠. 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밝혀져 가지고 이제 누구나 집은 못 들어오게 됐고, 현재 이제 정화 작업을 진행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정화 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다가 문의를 해봤어요. 정화 작업이 끝난 거냐? 이제 끝났대요.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하러, 정확히 100% 정화가 됐는지 조사를 하러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기간도 1년 걸려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보냈는데, 우리 그 과정 아시잖아요. 네. 네. 아마 빨리 하려면 또 빨리 할 수 있을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유보지로 지금 두고 있는데, 사실 유보지가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계획이 없어졌으면 없어졌다라고 그 지워도 되는 거잖아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지라고 용어 혼란 전술을 쓴 거죠. 그렇게 해놓고 자연스럽게 이제 누구나 집을 하려고 했다가 네.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성토를 받으니까 다시 유보지로 놔둬 이제 둔 건데, 이 유보지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되고 경기남부 역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고덕 캘리포니아님께서 주장하시는 KTX 남부 역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 근거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네. 책자가 이렇게 있고요. 네. 이만한 책자가 한 권 더 있는데 오늘 이것만 가져왔어요. 이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 이게 2차거든요. 이게 12년도에 이게 나왔고, 2012년도요. 예, 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에 보면은 기존의 고속철도에 대해서 고덕신도시가 여기 지금 서남부 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부고속철도가 지금 인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입이 왜 됐는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과정들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보면은 과거 국토부에서 국토부, 경기도, 그리고 LH, 평택시 이 4개 기관들을 모아서 현실적으로 여기 역사를 설치하거나 이 도로를 그렇게 확장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여건이 안 된다, 재무적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경기도가 돈을 더 내라, 평택시가 돈을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역사들이 있는데요. 뭐 그 과정들을 지난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무조건 3천억 정도의 그 경기남부 역사 신설 그 역사 건립 비용은 LH와 경기도가 부담한다라고 100%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설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정이죠. 장기 계획으로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시에 이제 그 평택시에서 주장했던 거는 역 손실 비용 한 1년에 한 160억 정도가 이제 산출이 됐대요.
그거를 시비로 우리가 메꾸기에는 평택시 재정이 좀 약하다. 그것도 신도시 개발하는 당신 주체가 내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가 결국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유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국토부에서 08년도에 이 확정 보도안이 났지 않습니까?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무조건 그냥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한테 알린 적이 없잖아요.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게 당연히 역사가 건립된 거를 믿고 있는 거지,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자다가 이제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거죠. 결국에는 뭐 재원 문제가 걸려 있는데 사기 분양이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그 얼마 전에도 그 도시문헌학자 김피터 박사님 유튜브 좀 제가 자주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평택을 좀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영상에서도 어떤 좀 말씀을 하셨냐면, 탄약고 관련해서 탄약고 네.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거는 사기 분양이다. 라고 이제 그분도 이제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와 이제 뭐 요는 다르지만 맥락은 좀 같은 비슷한 이제 맥락인 거예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분양받은 이제 기존의 평택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했고, 국가 주도 신도시 이제 2기 신도시를 개발을 했는데 전국에서 이제 다 몰려든 신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역사를 설치하고 탄약고는 이전을 하고 뭐 이러이러한 청사진이 있다, 다 와서 분양을 받아라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흥행을 했죠. 1단계, 2단계 모두. 그랬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뭔가 이제 약속된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고, 그래서 했던 얘기들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고덕 개발에 리더가 없습니다. 리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많은 주민분들이 평택 시장님 욕을 많이 해요. 이제 지자체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바라보는 이제 견해는 뭐냐면, 이곳의 리더는 경기도지사가 돼야 돼요. 사실상.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돼야 되고, 신도시, 경기도 신도시 자체가 경기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이제 추진했던 사업이고, 지금 이 고덕 신도시도 김문수 지사 때 이제 설립이 됐던 곳이고, 원래 1차 사업 시행자가 경기도 그 GH라 그러죠. 경기도시공사. 거기가 원래는 이 고덕 신도시를 맡아서 하기로 했다가 2차로 변경한 거예요. 사업 시행자를. 그 LH로요. 그럼 09년도에 아마 변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되면 저는 사실 민간에다가 다시 사업 시행자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냥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정도로 여기가 경기도지사가 했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평택시 주장은 지자체가 이런 신도시 건설을 어떻게 다 하냐. 지금 평택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이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이 고덕 신도시 하나에 몰빵하기도 힘든데, 시 입장은 그겁니다. 뭐 도서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시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시의회까지 다 이쪽으로 다 옮기고 있는데, 행정기관들을, 그거를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다. 근데 사실상 신도시 개발 주체는 LH다. 그리고 경기도다. 라고 이제 주장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최근에 삼성발 이제 재정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한 2천억 정도 예상했던 금액에서 좀 마이너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이제 재원 문제가 여러 가지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최초에 2012년도에 발표를 했을 때 막 경기도나 이제 개발 이제 시행 주체 LH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제 1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왜 부담을 안 하고 분명히 이제 돈은 벌었단 말이에요. 돈 벌었어요. 예, 근데 그 돈으로 왜 안 할까요? 매달 그리고 돈 번 거를 수익을 배분하고 있어요. 배분은 어디다? 경기도와 그런, 여기 지금 경기도가 2%의 개발 지분이 있으니까. 네. 경기도에 2%가 있고, 뭐 도시공사들, 뭐 평택시도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있고 LH도 있잖아요. 그들끼리 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로 갔냐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들 이제 곳간에 배불리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을 벌었으면 그 번 돈을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이곳에 환원해야 되는데, 또는 돈을 벌었다고 말을 하기 전에 그 분양을 했으면 그 분양된 돈을 가지고 또 앵커시설을 짓고, 그리고 남은 돈을 이제 이익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앵커 시설이나 기반 시설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수익 배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LH는 공공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안중에 신도시를 많이 만든다고 해요. 또는 저쪽 뭐 화성에다가 짓는다고 해. 그럼 그곳에 이 수익금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 돼요. 국토 균형 개발 뭐 그런 논리에 의해서 여기서 돈 벌어서 더 낙후된 지역에 가서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말이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쳐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조율을 하는 거는 결국은 뭐 지자체장이나 뭐 국회의원 또는 경기도지사 뭐 이런 이제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내가 네. 처음에 1호점을 냈어요. 네. 내가 2호점을 늘리고 싶어요. 근데 1호점에 대해서 완전한 이제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서 2호점으로 확장을 하고 그 이제 사업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데 네. 1호점에서 뭔가 이제 100% 완전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완전한 이제 그 형태를 사업장을 확장을 해 놓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돈을 벌고 있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뭔가 이제 100% 시스템을 만들지도 않았어. 그리고 손님을 100%다 유치하지도 못했는데 맞아요. 2호점을 차리고 그 돈을 지금 이제 분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정확합니다. 예를 들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돌려막긴 거죠. 여기 벌리고 저기 벌리고 저기 벌리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아직 고덕국도 신도시가 60%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3단계도 이제 막 첫 삽을 떴어요. 3단계도 이제 분양할 물량들이 많이 있고 네. 3단계 흥행을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빨리 차근차근히 다 이뤄져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고덕국도 신도시에서는 그래도 이제 평택에서는 안정권에 들어가는 청정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제 단지에서는 뭐 그 시공사가 부도 난 것도 있지만 지금도 선착순에 나왔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그 이후로 지금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이 줄줄이 나온 거는 지금 거의 6년 만에 아.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3단계에서 이제 패키지형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또 공급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흥행을 장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지금도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덕에 뭐 무슨 세탁소 하나 그 창업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고분양가로 했기 때문에 장사를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들어와요. 고덕에 이 수지 타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비싼 고분양가로 했느냐 이거죠. 그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뭐 시장 논리는 수긍했다 이거예요. 네, 저희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에 걸맞는 기반 시설들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만한 분양가를 이제 지불할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돼 있는 거고요. 제가 또 3단계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고덕에 지금 제가 아까 역사 설치 비용이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간에 그 저희 교보생명 아시죠? 네. 송탄 출장소 앞에서부터 이 고덕의 가장 북단에 있는 지하차도까지 이르는 그 도로 정비를 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200억인가 1,6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그 원활한 뭔가 소통? 예,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게 뭐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논리를 펼친 거예요. 사실 저희가 고덕에 살고 있지만 그 북단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대한 도로가 그 대안이 원래는 국비를 가지고 끌어와서 하겠다는 논리를 펼쳤는데 결국 어디서 뺐느냐? LH 개발 이익금에서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아무리 여기 해창리 가지고 소리를 질러도 LH는 강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견제해주거나 압박해줘야 될 여기 지자체에 있는 위장자들이 결국 그 돈을 거기다가 뺐었잖아요. 그게 사실상 정치 지형이 송탄이 있고 평택 구축이 있고 그리고 안중 쪽 서평택이 있잖아요. 이 3분지계가 되어 있어서 고덕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야금야금 빠지는 겁니다. 그 예전에 한번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종합운동장이 그 서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거기가 친일파 후손이 하는 그 땅인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한번 평택시에서 막 허겁지겁 이제 연구 영역을 내려버린 적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어떤 압력과 어떤 스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말씀하신 거를 단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은 표심. 표심이죠. 네. 네. 표심이 없습니다. 고독은.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돌려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유정자분들께서 표심을 생각해서라도 네. 고덕국제 신도시를 이렇게 지금 순위를 밀리면 안 된다 더 이상은. 그래서 이제 나서 주셔야 된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 말씀을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이지TV에서도 방송을 했지만 최근에 서울특별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용역 사업들을 지금 많이 착수를 했어요. 네. 근데 평택도 착수를 했고 이제 진이역에서부터 이제 평택역까지 지금 이제 지하화를 시키겠다고 지금 용역을 준 상태예요. 네네네. 용역을 줘서 아직 결과는 뭐 내년 한 5월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그거거든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요. 수조 원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지상 구간을 이제 민간 업체한테 개발권을 주고 그 개발 수익금으로 이제 지하화 시키는 공사 비용을 마련을 하겠다, 재원 조달을 하겠다 네. 이런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KTX 경기남부사 8만 평 되는 이 부지도 네. 좀 민간한테 개발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역사 설치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3천억이면은 비교적으로 좀 작아 보이죠. 수조원보다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왜냐면 그 신도시 아니니까 네. 분명히 민간 기업에서도 여기 개발권을 가져가면은 탐내만한 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LH에서도 뭔가 이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는 사실 정말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누군가는 그 중지를 모아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 리더라는 것이고 저희 이제 8만 평 이 경기남부 역사를 가지고 제가 평택시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들 책임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어느 누구 하나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해 주신 사람 한 명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이제 나오신 분들 어느 누구 하나 이 해창리 경기남부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다 자리를 피하세요. 절대 말을 하진 않아요. 그 선출직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사실상 죽은 자식 뭐 된다고 이 말도 좀 유용한가요? 그 삐처리 할게요. 예, 죽은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정책이고 현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지제역도 있고 평택역도 있고 안중역도 있어. 근데 경기남부까지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말이 돼? 라고 말을 해요. 예. 이거를 사실상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유보지의 경기남부 역사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래 걸릴 겁니다. 10년, 20년 걸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택시가 재정이 넘쳐난다. 그러면은 뭐 수원이나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말을 하는 것처럼 세게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이쪽에 저도 같은 이제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경기남부 역사에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글을 썼지만 그 놀이동산 우리 뭐 디즈니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기 어디 삽교 쪽에 있는 그런 놀이동산 있잖아요. 관람차 막 이런 놀이동산이라도 여기에 KTX 유보지 부지에다가 먼저 설치를 해놓으면 이거를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주고 그거에 대한 원리금을 해결하는 게 2년이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들을 그러니까 원금을 회수 기간이 네. 그 민간 자본이 원금 회수 기간이 2년 걸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금이 있으면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굳이 제가 지금 뭐 놀이동산에 어떤 저 설치를 하고 싶어서 뭐 뒷돈을 받아가지고 앞에 나서서 이런 말이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주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저기 뭐 무슨 이케아라든지 뭐 예전부터 말 많았잖아요.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유보지를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 역사도 건립을 해라 이런 논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지금 저렇게 방치할 바에는 저기를 개방을 하고 뭔가 우리가 수익 구조를 환원할 수 있는 이제 기구를 설치를 해서 그 기금을 결국에는 KTX 경기남부 역사를 설치할 수 있는 돈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고 시민 편의성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이제 실질적인 논의가 지금 필요할 시기가 왔다, 늦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8만 평이니까 8만 평을 다 역사 부지로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네. 이제 철도는 깔려 있고 역사 부지는 뭐 그만큼 이제 부지를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외적인 부지로 활용하면 된다는 건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송산이 있죠.
송산에도 이제 신세계에서 테마파크로 조성을 하고 있고 거기 아마 이제 서해선이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안중역하고 연결되는. 그리고 이제 시와 MTV에도 가면은 거기는 이제 이런 뭐 물고기 이런 테마파크가 또 조성이 돼 있어요. 거기도 뭐 트램 설치하고 이런 철도로 깔아준다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고덕만큼이나 지금 이제 흐지부지하게 한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지는 관광지죠. 그쪽은 네.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사람이 이제 몰려올 수 있는 앵커 시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철도를 까겠다 이런 이제 개발 계획들이 거기는 있는 네. 지역이니까 아마 그 예를 드신 것 같고 사실상 아까 진위에서부터 지하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당장 되지는 않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 구상 아니에요. 네. 20년, 10년 뒤에 할 수 있는. 여기 해창리 그 경구 그 철도 지나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지하화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해창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센터들이 다 폐허잖아요. 네. 거의 한 8,000개 정도의 공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실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요. 고덕 전체에 지금 주차장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 곳에는 주차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보지를 또 이제 저희가 활용해서 주차장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 막 그런 논의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네. 대중교통이 안 들어와요. 제일 큰 문제는. 심각하죠. 네. 어쨌든 뭐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직원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결국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자차가 없으면은 출퇴근이 힘들죠. 서울에서 이제 뭐 그래도 잘 되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에 다 연결돼 있고 그럼요. 교통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KTX 경기남부역사 같은 경우는 뭐 고덕구조 신도시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대 지식산업센터 부지나 그리고 2단계나 뭐 1단계, 3단계도 이제 개발이 될 거고, 이 고덕구조 신도시 이 주민들한테도 이거는 이제 수건 사업이고 충분히 이제 필요한 사업이죠. 고덕 내에서도 제가 이제 주민분들한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나왔는데, 고덕 지형이 지금 방사형으로 돼 있잖아요. 서정리역부터 해가지고 이 예전에 BRT 노선으로 해서 쭉 네. 돌아가가지고 삼성 앞에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형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결국은 대중교통 축을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정리역과 과거에 맨 처음에 1차 때는 서정리역과 여기 해창리 KTX 남부역사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년도에 돈이 없어 트는 바람에 돌렸죠. 근데 처음에 그때부터 이거는 대중교통 축으로 이 지금 우리 공동주택들이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정리역 다음이 삼성 앞에 있는 뭐 지금 가칭 고덕 삼성역이라고 하죠. 그 지금 그때는 삼성역은 아니었고 고덕역이었어요. 흔히 이제 말씀하시는 간이역. 네. 개발 간이역까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신설역. 그 고덕역이라고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개발 구상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서정리역, 뭐 신설역, 그리고 해창리 경기 남부 역사 이 세 개 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방사형이 된 거예요. 그걸 저희 아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그 힐스테이트 우리 49층 주상복합이 있는 네. 그 시청 있는 그 대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8차선 정도 되죠? 되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구하겠습니다. 그쪽도 사실은 우리가 도로를 좀 확장시켜야 되는 이제 당위성이 있는 곳이고, 거기도 이제 도로가 지금 벌써부터 이제 교통난이 심각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심각한데 심각한 거를 왜 자꾸 덮어두려고만 하냐고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나중에 썩어서 다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저기 빨간약 바르고 후시딘 발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지금 조금 따가워도 네. 나중에 합병증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유보지로 남겨둘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정말 건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표심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뭔가를 하려면 이게 지지 기반이 있어야 돼요. 욕먹지 않을 수 있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 민심들이 모여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줘야죠. 저는 거기에 사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여러분들도 당신들이 뭐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은 그냥 시민들이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억을 잊지 않아야 된다 생각해요. 서정역도 잘 되려면, 여기 해창리 쪽도 잘 되려면, 삼성업도 잘 되려면 결국은 원래 설치하기로 했던 기반 시설들이 다 되게끔 우리가 잊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그 살고 있는 아파트 위치가 그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위치들이 어떤 그 근간으로 설계가 됐었는지,
이게 고분양가도 있지만 결국 교통이 축이 완성이 돼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상업지구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다 더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 뭐 나 잠깐 팔고 떠날 거야. 뭐 어차피 투자야, 투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든 투기든 뭐 실거주든 모두가 다 같이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원하는 대로 설계가 되게끔 우리가 같이 밀고 나가야 된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 경기남부 역사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2008년도에 원안에 있었고 12년도에는 이제 장기 계획으로 두자. 그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유보지로 정해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서정리역부터 지제역 사이에 이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도 뭐 가칭 고덕역이라고 할게요. 네. 거기도 이제 신설 역사를 사용했다는 부지가 분명히 이 계획이 이 자료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 지금 띄워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렸고, 일단 최근에 뭐 이게 시간은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국가 철도 계획에도 이제 수립이 돼야 될 거고, 네. 예타도 통과를 해야 될 거고, 뭐 타당성 다 이제 조사 검토하고 뭐 영향 평가 다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재원 마련하고 하는 데까지 뭐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평택에도 이제 안중역이라는 곳이 있죠. 안중역도 이제 서해선이 직결되는데 이번에 예타 통과해서 이제 서울까지 접근성을 이제 2030 몇 년인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안중역도 그때는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네. 이 시골 땅에 무슨 역이 생기냐, 왜 필요하냐, 뭐 하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청사진 대로 개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허황뿐인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고덕에도 보면은 제가 여러 커뮤니티가 있는데 뭐 단톡방이든 카페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들어보면은 전문가들이 정말 많거든요.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지TV는 항상 이제 출연 요청을 하시면은 옆에 제가 이 자리는 항상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다. 내가 뭐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싶다. 내가 뭐 국회의원한테 얘기하고 싶다. LH한테 얘기하고 싶다. 뭐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출연 신청하시면은 출연할 수 있는 제가 그거를 자리를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좀 짧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 30분 찍었는데요. 아 진짜 벌써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또 루즈하니까 다음 기회 있으니까 네. 다음에 또 찍으시죠. 왜냐면 편집하기 힘드니까. 지제 얘기도 하고 싶긴 했는데. 지제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뭐 평택 지제역이랑 뭐 안중역 등 이제 평택에 대한 전반적인 철도 얘기도 한번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고, 사실 뭐 고켈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뭐 철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도시개발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분명히 이제 전문가들께서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쟤네 뭐 또 모르면서 이런 얘기 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렇게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나오셔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셔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를 이제 충분히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는 우리는 항상 열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